안녕하세요, 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Distributed Alignment Search를 소개한 거에 이어서 이제 수학적으로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거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만 볼 거라는 어떤 약간의 걱정이 있긴 한데 또 약간 이런 도전적인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게 2편인데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1편을 먼저 꼭 보고 이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개념들을 모두 다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스 모델에 대한 어떤 이제 알고리즘적인 설명만 진행을 할 거라서요. 그래서 개념적인 게 먼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서 1편을 꼭 보고 2편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것 중에 로우 레벨 모델과 하이 레벨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하이 레벨이고요. 하이 레벨이 좀 더 앱스트랙션이 많이 된 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로우 모델입니다. 로우 레벨, 커절 모델.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차이는 뭐냐면 먼저 여기 이제 PQ 얘는 이제 true, false를 받는 엔트리고요. 여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0에서 1값 이거를 받는 걸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V1, V2에서 하는 거는 이제 P값과 Q값을 읽어서 두 개에 대해서 AND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이제 true, true가 들어오면은 얘는 이제 true. 그리고 false, true가 들어오면 뭐 false 이런 식으로요. 이걸 이제 숫자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 이 1, 0이 여기 이제 1, 0이 있고 여기 weight와 곱해져서 어떤 값이 나오고 여기 이제 어떤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저 값을 기준으로 저게 이제 0인데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그래서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일 이게 양수면 그러면은 true 그리고 음수면 false 이런 식으로 디시전 리전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true false 그리고 이제 true false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p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 또는 0인 건데 사실은 true false 그게 이제 여기랑 얼라인이 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게 뭐가 있냐면 저번에 이제 배탈라는 거 예시를 했는데 뭐 피자, 치킨, 콜라, 뭐 햄버거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소화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여기 이제 배탈.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배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적인 인터미디어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이 부분은 intermediate 값이라 보면 되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여기를 이제 counterfactual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alse 이렇게 원래는 true인데 이게 다 true면 이게 true였는데 false로 counterfactual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원래 지금은 true인데 얘를 false로 counterfactual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대시된 화살표는 이 베리어블들이 이 변수들이 서로 얼라인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 레벨 왼쪽에 있는 하이 레벨 커절 모델과 오른쪽에 있는 로우 레벨 커절 모델은 지금 이 대시된 상태로 베리어블이 서로 얼라인먼트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라인먼트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앞 뒤에서 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정의를 한 가지 하고 갈게요. 저희가 어떤 커절 모델 M에 대해서 이거는 뭐 로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거기에 대해서 MX라는 거는 이 모델에다가 이제 X라는 어떤 입력을 넣은 값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 M이 이게 만일 모델 M이고 뭐 이렇게요. 여기 이제 G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건 전체가 M이고 그랬을 때 이제 X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 이제 G에 있는 값을 저희가
가져오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 이제 영어로는 fet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fetch를 하고 싶으면 그걸 이제 어떻게 쓰냐면 get bells g mx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거는 이제 m이라는 커절 모델에 대해서 x 값을 넣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베리어블 g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get bells 뭐 v3 b true false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타내는 바는 이제 아까 이제 로우 레벨과 이제 하이 레벨이 있었는데 그래서 B 모델에다가 true false를 넣었을 때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V1, V2 그리고 이제 V3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V3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 V3 베리어블 그리고 이제 커절 모델 B 그리고 여기 이제 true false 입력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희가 만일 뉴럴 네트워크 n이 있어요. n 그리고 n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습니다. i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L번째 레이어의 노드 뭐 h 예를 들어서 5번째 레이어에 1280번째 뉴런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get bells 여기는 이제 적는 게 h5에 1280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얼라인먼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 레벨 모델과 뭐 하이 레벨 모델이 이렇게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출력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로우 레벨 모델인데 뭐 노드가 더 많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경망처럼요. 그리고 뭐 출력값 똑같이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얼라인먼트를 찾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이제 변수를 저희가 어떤 x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페어들이 얘랑 대응이 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이 논문에서는 프로덕트 x 이렇게 이제 적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 프로덕트 x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 3, 4였어요. 그러면 이 값을 이 x로 다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tau x라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기로 얼라인먼트는 저희가 이 x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여러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그것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y 혹은 뭐 g였으면 여기는 이제 어떤 뉴런들이 파이 프로덕트 y 프로덕트 g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여기 어떤 이제 값 스몰 g가 있을 때 g에 대해서 이제 tau g 이렇게 하는 거는 g라는 펑션으로 g라는 이 노드로 값을 매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 하이 레벨 B와 그리고 이제 로우 레벨 N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얼라인먼트를 찾는 거고 그 얼라인먼트라는 건 정의가 이 개별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랑 대응이 되는 어떤 셋 오브 뉴런들을 찾고 그리고 이 셋 오브 뉴런들의 어떤 값이 있을 때 얘를 이 x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베이스 모델, 이 하이 레벨 커절 모델에 맞춰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얘네들의 개별적인 애들에 대해서 여기서 매핑이 되는 애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값의 셋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신경망이 있을 때 이 B라는 거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매핑을 보내는 거고 만일 이 신경망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뭐 B2라는 모델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B2라는 모델에 다시 맞춰서 저희는 어떤 얼라이먼트 파이 프로덕트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프로덕트식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얘는 이제 셋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x 베리어블들에 대한 셋이고 그 안에 이제 원소들은 이
프로덕트 X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로 셋 오브 뉴런이라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리어블 X들에 대해서 저 이제 트랜스포트 값을 바꿔주는 그 함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 위에 있는 B에 대해서 이 파일을 정의하는 거랑 이 밑에 있는 다른 어떤 저희의 하이 레벨 커절이 뭔가 있다고 했을 때 걔에 대해서 이거를 정의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매핑 함수로 저희가 이제 또 뭘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 중에 Constructive Causal Abstrac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이레벨에서 저희가 뭔가 카운터팩추얼을 하는 거는 이 대응이 됐던 여기서 카운터팩추얼을 한 거랑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서 카운터팩추얼, 로우 레벨에서 카운터팩추얼 한 거는 그대로 매핑이 돼서 하이 레벨에 대해서 카운터팩추얼 한 것과 동일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로 쓰면은 로우 레벨에서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지금 나타내는 거는 이제 i라는 어떤 베리어블이 이 로우 레벨에 있고 걔에 대해서 이제 어떤 i라는 값, 여기 스몰 i라는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거랑 네. 네, 식은 지금 이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같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로우 레벨에서 어떤 x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카운터 팩처를 중간에 노드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다시 그리면 로우 레벨 모델이 뭐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x를 넣어요. 로우 레벨.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i라는 뉴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카운터 팩처를 합니다. i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x의 값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i라는 스몰 i라는 값으로 대체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출력값이 뭐가 있을 텐데 걔를 하이 레벨로 이 타우 x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럼 그렇게 보낸 거는 이 하이 레벨에서 저희가 x를 바꿔서 넣고 이거를 하이 레벨에서 바꿔서 넣고 카운터 팩추얼을 이제 그 대응되는 i에 대해서 했던 거랑 동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그런 건데 그냥 대응됐던 애를 카운터 팩추얼 값으로 바꿔도 값이 동일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모델에 대해서 저렇게 카운터 팩추얼 해도 값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그거가 이제 모든 안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경우 저희는 그게 이제 얼라인이 아주 잘 됐다. 그래서 Constructive Causal Abstra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자 저희가 안에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뭐가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가 input 여기가 이제 뭐 v1, v2, v3, v4, v5 그리고 여기 v6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입력을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1, S2, S3, S4, S5 다섯 개를 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V1 값에는 이 S1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모든 값에 대해서 이 V1부터 V5까지 값이 저장이 되는데 V1에 대해서는 이 S1 값만 저장을 하고 이 V2에 대해서는 S2 값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다섯 개의 입력 값에 대해서 5번을 돌리고 이 V1부터 V5를 각각 다 저장을 해놨다가 카운터 팩처를 할 때 단순히 하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있어요. 그리고 카운터 팩처얼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은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인터벤션을 동시에 진행을 한 거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저희가 이제 모델 M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베리어블들은 총 뭐 K개가 있다 할게요.
1부터 k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베리어블들이 또 제 k개만큼 있습니다. 1부터 k까지.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인터벤션을 무조건 진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를 카운터 팩츄얼 값으로 바꾸고 이 x에다가 다양한 뭐 x1, x2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이 왼쪽에서 s들을 넣어서 구한 값으로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은 저희가 이제 포워드를 돌릴 때마다 기존에 이제 s들에 의해서 저장된 값으로 대체가 돼서 계속 포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새로운 모델이고 걔를 이제 interchange interven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I interchange intervention이고 지금 이제 파라미터는 이제 기존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입력들 SJ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들 대응되는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는 해가지고 m 꺽쇠 j는 1부터 k까지 xj는 get bells xj msj.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면 저희가 이제 기존 모델 m에다가 sj를 넣어서 나온 그 값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기존 이제 xj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 값으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교집합 이 기호는 얘네들 1부터 k까지 애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진행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벤션을 여러 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한 모델을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인터벤션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 이제 여기 베이스 모델이 있고 베이스 모델에 여기 이제 베이스 모델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true 하면 여기 이제 true 나오고 전체 true가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first true를 넣으면 여기가 원래 false가 되는데 저희가 이 오른쪽에 있던 이 true 값으로 얘를 인터벤션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S1이 되고 이 TT가 그리고 여기 이제 V1 값을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저희가 인터벤션을 한 새로운 모델이 되는 거죠. II 기존 모델 B 그리고 S1 그리고 이제 베리어블은 여기 V1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도 저희 이제 로우 레벨 모델이 있어요. 저 B에 대해서 커절적으로 이제 얼라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벤션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0.8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true가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true가 나왔고 여기도 이제 true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인터벤션을 0.6을 하고 보니까 결과값이 음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음수는 아까 모델에서 false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 하이레벨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벤션을 한 게 여기 얼라인이 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봤더니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는 두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onstructive causal abstraction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오른쪽은 신경망이고 왼쪽은 어떤 이제 저희 로지컬한 모델인데 지금 얼라인먼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랑 돼 있고 얘랑 돼 있고 얘랑 돼 있고 얘랑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어떤 개념적인 거랑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노드와 매핑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 이렇게 매핑 이걸 이제 베이시스를 얼라인을 시켜서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얘를 저희가 변형을 시켜서 얼라인을 시켜야 된다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자, 저희가 두 개의 이제 베리어블 V1과 V2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하이 레벨 모델 B에서는 이 V1과 V2가 서로 이렇게 독립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이제 따로 작동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의 이제 신경망에 이 뉴런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개면 만일 이 V1이 이 10개에 대해서 매핑이 되고 그리고 이제 V2도 이 10개에 대해서 매핑이 되면 저희가 만약 여기서 이제 인터벤션을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서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거랑 했을 때 얘네 둘을 동시에 건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얘를 저 V1과 V2에 대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 논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하는 거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엑시스가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엑시스가 여기서 x1, x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그 값을 먼저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h라는 값이 있을 때 먼저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을 V1과 V2에 대해서 따로 디컴포지션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게 10차원인데 그 10차원이라는 공간은 저희가 서로 수직인 예를 들어서 3차원, 4차원, 3차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다 더하면 10차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저희가 이 V1에 대해서 인터벤션을 하고 V2에 대해서 인터벤션을 했을 때 여기서 인터벤션을 한 게 여기서는 영향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값이 있었으면 걔를 이렇게 값을 수정하는 게 인터벤션이고요. 그래서 그 값을 위해서 이제 S1을 넣었을 때의 값으로 대체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이제 어떤 V라는 값을 넣었을 때의 값이 아니라 여기 S1을 넣었을 때의 값으로 대체를 한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V라는 값을 원래 넣어서 이제 어떤 값이었는데 걔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S2라는 걸 값을 넣은 거로 대체를 한다. 그래서 이 원래의 히든 공간 H에서 얘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이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이 공간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그걸 이제 시키는 이유는 방금 말한 인터벤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변수 V1과 V2에 대해서 얘네들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저희가 이제 이 V에 대해서 얘를 인터벤션 하는 그거는 이 공간 위에서만 발생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똑같이 이 공간 위에서만 발생이 돼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션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값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경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S1을 넣었을 때의 값, S2를 넣었을 때의 값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 더해서 다시 기존 공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얘를 이제 로테이션의 인버스를 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 이제 신경망이 있어요. 근데 신경망에 이렇게 어떤 포워드를 x를 넣고 해요. 뭐 이제 y 값이 뭐가 나올 텐데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하이 레벨 모델에서 저희가 어떤 인터벤션을 가한 거를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의미 있는 얘와 얼라인이 되는 걔네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다시 말하지만 여기 이제 h라는 게 있고 걔를 로테이션 시키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했으니까 이 공간인 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값을 변경을 하고 이 공간이 아닌 다시 원래 공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여기 값이 이제 수정이 돼서 포워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이름인 distributed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서 약간 얼라인을 맞추고 다시 좀 미세 조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 공간에서 값을 인터벤션을 했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드였지만 걔를 베이시스를 얼라인을 시켜서 값을 포워드를 한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보면 We begin a causal model M with input variables S and source input settings SJ. 그리고 이제 N은 subset of variable이고요. 그리고 이제 target variable이고, 그리고 이제 Y라는 벡터 공간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orthogonal decomposition이 되어서 얘는 이제 이 K개의 이제 orthogonal sum으로 이제 쓰여지고 R이라는 invertible라는 펑션이 있다. 그래서 DII Distributed Interchange Intervention은 M, R, S, Y 들로 구성이 되고 여기 이제 정의된 수식을 보면 기존 입력이 V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개의 counterfactual 입력인 SJ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돌린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 각각의 YJ 공간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이렇게 시켜서 다 더하고 여기 이렇게 인버스를 취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counterfactual한 값으로 바꾸고 걔네들을 다시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인버스 여기 앞에 있는 걸 취해서 값이 나가는 거다. 값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이 y0는 뭐냐? 이 y0는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 이제 counterfactual k개의 이제 베리어블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얘는 저희가 기존 모델에 대해서 counterfactual을 할 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할게요. 이거 이제 어떤 베이스 모델이고요. 그럼 나머지 베리어블은 사실은 값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v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서 얘네들은 기존 값으로 유지가 되고 얘는 이제 S1, 뭐 S2를 넣었을 때 counterfactual 값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0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앞에 예시에서 보면은 앞에 예시에서 제가 이제 베리어블을 두 개를 가정을 했어요. v1과 v2 그리고 이제 v1이 이제 있는 공간이 여기 3개 3차원 그리고 이제 v2가 있는 게 여기 4차원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나머지 공간인 여기 3차원은 10차원 중에서 이제 나머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카운터팩추얼에 대한 공간이 아닌 기존 입력에 대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존 이제 값이 있어요. 여기 이제 0과 1을 넣었을 때 h1과 h2가 뭐가 나왔는데 걔를 이제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한 거고요. 얘도 이제 로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린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0, 1, 1, 1 이렇게 맞춰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다시 로테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R, 여기 이제 R 인버스를 해가지고 원래 값인 그러니까 여기 함수 값이었던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0.34 그리고 여기 0.6 얘네들이 얼라인이 돼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냥 정수값 0, 1 이렇게 값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이제 R 인버스를 해서 다시 실수값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먼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서 이제 학습해야 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찾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떤 베이스 인풋 B가 있어요. 여기 B가 있죠. 근데 이제 이 B는 그 로우 레벨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어떤 저희가 이제 하이 레벨 커절리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의 모델이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입력으로 바꾸고 여기 부분은 이제 하이 레벨 모델에다가 이 B를 넣으면서 카운터 팩처를 진행을 한 거고 여기 왼쪽은 이제 B를 넣으면서 이제 로우 레벨 모델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인터체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여기 이제 하이 레벨에 대해서는 인터벤션을 하고 로우 레벨에 대해서는 디스트리뷰티드 인터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H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제 타겟 베리어블이 있으면 걔에 대해서 II 인터벤션 인터체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우 레벨에 대해서는
디스트리뷰티드 인터벤션 인터체인지를 했을 때 두 개가 로스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의 출력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학습이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카운터 팩추얼 값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팩추얼 값이고 결국에는 이 카운터 팩추얼 했을 때 이 출력이 같아지도록 이 DII에 대한 파라미터 R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은 결국에는 뭘 원하는 거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카운터 팩처를 해도 모델에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동일해야 된다. 그게 앞에서 말한 컨스트럭티브, 커절, 앱스트랙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냥 하이 레벨에 대해서는 인터벤션을 그냥 건 거, 그리고 로우 레벨에 대해서는 디스트리뷰티드 인터벤션을 건 거, 그 두 개를 일치하게 만들어라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엄청난 수식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저걸 이제 모델링한지 살펴봤고요. 결국에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개념적인 커절 모델, 그 이제 하이 레벨이 있으면 그리고 그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의 얼라인먼트가 예쁘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션도 시키고 로테이션도 시켜서 얼라인먼트를 잘 맞추도록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보자.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이제 또 실험 보면서 또 어떤 부분들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